103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입니다.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로운성의가 되겠습니다. 로운성의가 되겠고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제조업도 하고 있고요. 도소매업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이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생산부 전 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돼요. 건강검진 비용 1000만원이 들었대요. 직원들의 사기진작 복지를 위한 지출, 복리후생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복리후생비.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참여이죠. 금액 얼마? 1000만원이 되겠군요. 네, 1000만원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그쵸? 상품 구입한 거, 원재료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단어 이름 뭐라고 써요? 매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 네,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얼마? 1000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요거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하나카드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3월 3일자 주식회사 동국의 소유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을 했대요. 자, 우리 회사가 세입자 입장인가 봐요. 임차보증금 1,500만원 중에서 계약금 얼마? 500만원을 제외한 잔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계약금을 먼저 지급을 했었나 봐요. 선급금이겠죠. 2월 3일자 날짜로 가시면 분계 코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도 있어요. 됐어요. 자, 한번 분계 처리해 볼게요. 선급금을 제외한 선급금 얼마? 선급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주면 되겠죠. 나머지 금액 얼마?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대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네요. 1000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보증금을 줬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죠. 이건 뭐예요? 임차, 빌리는 거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임차 보증금 얼마예요? 1,500만원이 되겠네요. 그쵸?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해 주셔야죠. 채권 뭐가 있어요? 보증금을 받을 권리죠. 그렇죠? 선급금도 마찬가지죠. 채권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주식회사 동국 해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3월 31일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옛날에 취득한 게 있었나 봐요. 네, 3월 2일자 분계 코딩한 거 보시면 되겠죠. 이걸 어떻게 했어요? 주식을 일괄 처분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사라지겠죠. 단타 목적으로 주식 구입한 거 단기 매매 증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에 취득했었죠? 8,000원에 취득을 했었네요. 여기 몇 주를 처분했대요? 1000주를 전량 처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8천만원짜리죠? 그렇죠.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근에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네요. 1000만원에 팔았군요. 아니죠? 이게 800만원이었죠? 그쵸? 그러네요. 암산을 못해가지고. 자, 800만원짜리를 1000만원에 팔았어요. 이익이 났죠?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처분을 했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을 했는데 이익이 발생했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네, 20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수익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9월 21일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였다. 증자, 자본금을 증가하였다. 즉 주식을 발행하였다는 문제죠. 그렇죠? 주식을 발행하였다. 신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였다. 주식을 팔았다라는 문제네요. 자, 주식을 팔게 되면 주주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주주의 목, 자본금,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때문에 자본금은 액면가액 쓰기로 했었죠. 액면가액 얼마? 5,000원. 자, 5,000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판 거예요? 7,500원에 팔았네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겠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면에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네요. 얼마가 들어왔어요? 7,500원이 들어왔죠.
됐어요? 5,000원짜리 주식을 7,500원에 팔았어요. 이익이겠죠?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했어요. 뭐예요?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초과금이 생겼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만큼 이득이 생겼어요? 네, 2,500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2,500원. 자, 한 주만 팔았으면 이게 정답이겠죠. 몇 주를 팔았어요? 2,000주를 팔았네요. 네, 2,000주만큼 네, 주주들이 늘어났을 것이고 2,000주만큼 돈이 들어왔겠죠. 팔았으니까 2,000주만큼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요. 주주와의 거래로 통해서 2,000주만큼 이득이 생겼을 것이에요.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먼저 까준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10월 31일자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이 있었대요. 예전에 돈을 빌린 게 있었구나. 차입한 게 있었어요. 단기 차입금.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만기 상환일이 도래해서 원금을 상환을 했대요. 일단 원금 상환 좀 해보죠. 자, 단기 차입금이 사라지죠. 갚아야 될 의무가 사라집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면에 단기 차입금이 사라지겠네요. 단기 차입금 원금 갚아 봅시다. 원금 얼마? 1억이네요. 뭘로 지급했나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원금이 빠져나갑니다. 얼마가? 1억 원이 빠져나가겠죠. 됐어요. 그리고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도 줘야 되겠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면에 이자,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이자는 얼마 나왔대요? 30만원 나왔대요. 이것도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30만원이 더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부채에 대해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해 주셔야죠. 단기 차입금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었죠? 기업은행이죠. 기업은행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날짜는 1월 31일자입니다. 왼쪽 차변에 3번 왼쪽 차변 복리후생비 1,0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500번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오른쪽 대변 미지급금 1,0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미지급금은 갚아야 될 의무, 채무에 속하기 때문에 F2 눌러가지고 하나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 이렇게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짜를 고쳐봅시다. 2월 3일자로 먼저 가볼게요. 2월 3일자 가시면 선급금으로 코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월 3일자로 고쳐주신 다음에 왼쪽 차면에 임차보증금 1,500만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대면에 선급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오른쪽 대면에 보통예금 1,000만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채권에 속하죠. 동국 거래처 코드 해주시고 선급금도 채권에 해당이 되죠. 동국 해가지고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날짜를 바꿀게요. 3월 31일자이고요.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어요. 4번 오른쪽 되면 단기 매매증권 800만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대면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200만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어요. 4번 문제입니다. 9월 21일자로 가도록 하죠. 날짜 바꿔주시고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자본금,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주주의 몫이 늘어나겠죠. 자본금은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 1,000만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원만큼 이득이 발생했습니다. 자본거래 쪽에 해당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10월 31일자로 날짜 고쳐주시고 왼쪽 차변에 단기 차입금 1억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왼쪽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4번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1억 30만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갚아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F2 눌러가지고 네, 기업은행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하세요. 자, 부가세가 있는 분계를 코딩하는 장소죠. 그렇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증빙들이 나올 거예요. 증빙들 잘 보시고 코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7월 28일자이고요. 증빙 꼭 찾아보세요. 증빙 뭐예요? 네, 수입전자세금계산서네요. 증빙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 수입전자세금계산서. 자, 유형은 뭐예요? 수입이겠죠. 자, 유형은 수입이 될 것입니다. 자, 물건값은 얼마? 3천만 원. 부가세는 얼마? 300만 원이 되겠죠. 부가세는 300만 원이 될 것이에요. 자, 읽으시면서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부품에 제작할 원재료를 수입했대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원재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원재료 물건값 얼마? 딴딴 3천만 원. 바로 나와주셔야죠.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얘기죠. 그렇죠? 300만원. 네, 금액을 지급한 거 쓰시면 되겠죠. 근데 부가세만 납부를 했대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현금 얼마? 300만원 납부하였다. 라는 것이죠. 보시면요.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네, 원재료 요거 분계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됐어요? 이거 세관한테 뭐만 납부한 거예요? 부가세만 납부한 분계잖아요. 그렇죠? 네,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증빙 살펴보시죠. 증빙 뭐예요? 증빙은 계산서죠. 그렇죠? 증빙은 계산서예요. 증빙은 여기 보시면 계산서를 수치하였다.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여기 수치하였다. 매입이겠군요. 그렇죠?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증빙은 뭐예요? 계산서. 계산서니까 면세라고 하셔야 되겠네. 매입이요? 매출이요? 매입이죠? 네. 면세, 매입이 되겠고요. 자, 물건값은 얼마예요? 물건값은 55만 원이 되겠죠. 물건값은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가세는 뭐예요? 부가세는 없죠. 세금이 면제가 되니까요. 자, 분계 처리해 봅시다. 주식회사 조아캐피탈로부터 영업부가 사용할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9인승 승하차를 리스하기로 했다. 빌리기로 하였다. 네, 빌린 거에 대한 대가군요.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빌린 거에 대한 대가 임차료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빌린 거에 대한 대가 임차료 해가지고 물건값 얼마? 55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딴딴딴딴인데 나오면 안 되죠.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면 안 되죠. 면세니까. 자, 금액은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55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증빙 찾아보시죠. 세금계산서 있나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안 보이는군요. 그럼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허용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 없죠? 그 내용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직수출에다가 동그라미 쳐야죠. 직수출. 자, 직수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빙이 없겠죠. 한글로 된 세금계산서를 외국인한테 줄 필요가 없겠죠. 네, 직수출. 자, 유형은 뭐예요? 수출이겠죠. 자, 유형은 수출이 될 것입니다. 수출. 자, 물건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물건값은 얼마죠? 물건값은 3만 달러가 되겠군요. 3만 달러. 근데 우리는 원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8월 12일자 1달러당 얼마? 1150원이 되겠죠. 그쵸? 1150원. 1달러당 1150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물건값이 나올 것 아닙니까? 따라서 물건값은 얼마가 됩니까? 3,450만 원이 되겠네요. 3,4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부가세는 몇이죠? 수출이니까 0% 세금이 붙죠. 부가세는 0이 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매출처 영국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죠.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겠네요. 제품 매출, 물건값 얼마? 딴딴 3,450
50만 원. 바로 나와야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얼마요? 0이 되겠죠. 그쵸? 이제 금액 받으신 거 쓰시면 되겠네. 금액은 뭘로 받기로 했어요? 8월 30일 날 받기로 하였다. 아직 못 받았죠? 그쵸?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 매출금 쓰시면 되겠네. 외상 매출금,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얼마? 3,45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9월 25일자 증빙 찾아보세요. 세금 계산서 말이 없죠? 세금 계산서 없어요.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허용해 준다는데 그 내용도 없어요. 어머, 증빙이 없네. 건별인가? 살펴보죠. 네, 건별입니다. 건별. 네, 건별이 되겠습니다. 자, 증빙이 없기 때문에 건별이 되겠습니다. 자,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제공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건별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값은 얼마? 이거 장부가액 나왔고 시가가 나와 있는데 내용 자체가 뭐예요? 제품을 선물로 제공하였다. 이거 간주 공급이죠? 간주 공급 중에서 이거 사업상 증여 쪽에 속하는 것이네. 형평성을 위해서 뭘로 사용한다? 시가를 사용한다. 건별 매출 얼마? 300만 원. 물건값은 30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얼마? 30만 원이 되겠군요. 읽어봅시다.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생산부서 거래처인 세무물산에 선물로 제공하였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제품이 사라졌죠? 네, 제품을 없어집니다. 잠깐 잘 들어봐요. 제품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제품이 사라지는 것이죠. 원가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쵸? 이거 판매한 거 아니잖아요. 바로 나와야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얼마? 형평성을 위해서 30만 원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이죠. 접대비라는 단어 쓰셔야죠. 그쵸? 접대비. 접대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30만 원이 되겠죠. 230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접대비는 그리고 몇 번대? 500번대 쓰시면 되겠네요. 영업부서가 아니죠? 생산부서 거래처잖아요. 네, 정답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증빙 세금계산서네요. 세금계산서니까 과세 쓰셔야죠.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과세가 되겠네요. 여기다 쓸게요. 과세.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발급하였다. 판매하고 발급하였다. 매출이 되겠죠. 과세 매출입니다. 자, 물건값은 얼마? 3천만 원. 부가세는 얼마? 300만 원이 되겠군요. 부가세 300만 원. 되세요? 자, 분계 처리해 보도록 하죠. 자, 주식회사 해민의 제품을 판매했대요.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해변이죠. 제품 매출. 물건값은 얼마? 딴딴 3천만 원. 바로 나와줘야죠.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얼마? 300만 원이겠죠. 자, 이제 금액 받은 거 쓰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뭘로 받기로 했나? 7월 3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대요. 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측면에 보통예금 아니구나. 7월 31일 날 계약금을 입금 받았대요. 선수금이겠죠. 선수금 얼마? 1,000만 원. 선수금 1,000만 원. 요거 분계 코딩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10월 30일 날 받기로 하였다. 아직 못 받았네요. 주된 영업 활동이고 주된 영업 활동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외상 매출금 얼마? 2,300만 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게요.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것들 여기다 코딩하는 것이죠. 네, 7월 28일자입니다. 수입세금 계산서니까 수입이겠죠. 네, 매입 쪽에 눈이 가셔야 되고 55번 수입을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품목의 경우에는요, 채점 대상은 아닌데요. 수입신고 필증 참조라고 그냥 쓸게요.
자, 물건값은 3천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300만 원이 되겠죠. F2 눌러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김해 세관한테 받았죠. 세금 계산서 앞에 전자라고 써져 있죠. 1번 여 선택하시고요.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알아서 꽂혀 있고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혼합이 아니라 출금 전표 써도 되겠죠. 1번 현금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의 날짜를 고쳐주시죠. 7월 30일자입니다. 자, 계산서니까 면세가 되겠죠. 수치했으니까 매입이 되겠네요. 면세 매입이니까 매입 쪽에 눈이 가야 되고 면세 매입 53번 선택해 주셔야 되겠네. 자, 품목은 월 리스료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물건값은 55만 원입니다. F2 눌러가지고 계산서를 누구한테 받았나요? 조화 캐피탈로부터 받았습니다. 계산서 앞에 전자라고 써져 있죠? 1번 여 선택해 주시고요. 혼합으로 해가지고 왼쪽 차변에 임차료라고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입력해 주시고요. 4번 오른쪽 대변에 보통이금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날짜를 고쳐볼게요. 8월 12일자가 되겠습니다. 증빙은 없네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직수출에다가 동그라미 쳤었죠. 따라서 매출 쪽에 눈이 가셔야 되겠고요. 16번 수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물건값은 계산을 하면 3,450만 원이 되겠죠. F2 눌러가지고 영국 에이스4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영세율 구분 쪽 있죠? 영세율 구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점점점 버튼 누르시거나 F2 눌러 주신 다음에 이건 직접 수출이죠? 그쵸? 직수출이기 때문에 1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가 나와 있으면 그대로 쳐주시면 되는데 생략하래요. 3번 혼합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오른쪽 대변은 전대로 입력이 되어 있죠. 왼쪽 대변에 외상 매출금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2번 외상으로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9월 25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증빙이 없기 때문에 건별 매출이죠. 매출 쪽에 눈이 가셔야 되고 14번 건별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씩 건별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자, 품목은 제품이라고 쓸게요. 자, 물건값은 자, 형평성을 위해서 시가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금액이 이상한 금액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거 고쳐주시면 되겠죠. 300만원, 30만원. 누구한테 공급을 했죠? 주식회사 세무물산한테 공급을 했죠. 자, 분계 유형은 3번 혼합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판매한 거 아니죠? 네, 제품으로 고쳐주셔야 되겠네요. 네, 제품 고쳐주시고 원가가 없어진 거죠. 200만원 체크해 주시고요. 왼쪽 차면에 접대비라는 것으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생산부 거래처니까 500번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확인하시죠. 그리고 이건 제품 판매한 게 아니죠. 그쵸? 제품에 대해서 적요 쪽에 F2 눌러주신 다음에 타계정으로 대체를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타계정으로 대체는 요거 채점 대상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9월 30일자로 날짜를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니까 과세겠네요. 판매하고 발급했으니까 매출 쪽에 눈이 가셔야 되겠죠. 11번 과세 매출 선택해 주시고요. 품목은 전자제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제품하고 단가가 나와 있네요. 그대로 써줄게요. 수량은 네, 100개이고요. 단가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누구한테 발급해 줬나요? 주식회사 해민이겠네요. 세금 계산서 앞에 전자라고 나와 있죠. 1번요 선택하시고요. 네,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이 오른쪽 대변에 다 꽂혀 있고요. 왼쪽 차변에 선수금 해가지고 얼마? 1000만원 코딩해 주시고 왼쪽 차변에 외상 매출금 주된 영업 활동이가 외상 매출금 맞죠? 네,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 12월 31일자 분계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증빙이 없네요. 그렇죠? 자, 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외화 매출 채권이 있었대요. 받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매출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7월 4일자에 직수출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분계가 코딩이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7월 31일자 선적을 완료했대요. 선적을 완료했죠. 그쵸. 요때 분계 처리가 되어 있겠죠. 수출로 해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7월 30일자에 선적을 했고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분계 처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월 30일자 위 수출 금액 중 3만 달러를 회수하였대요. 이때 당시 3만 달러 회수했대요. 그럼 얼마를 더 받아야 되죠? 그쵸? 7만 달러 받아야 되겠죠. 7만 달러 받아야 될 게 있는 것이죠. 그쵸? 12월 31일 날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분계를 코딩해 보래요. 환율에 의해서 변동이 되죠.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계산 좀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 얼마였어요? 10만 달러였죠? 10만 달러 해가지고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물건값 계산하시게 되면요. 1억 1,900만원? 이렇게 외상 매출금 잡아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때 당시에 3만 달러에 대해서 받았대요. 그쵸? 3만 달러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7만 달러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7만 달러가 얼마? 7만 달러 115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줄어들었네요. 그쵸? 1190원에서 1150원으로 환율이 줄어들었네요. 받아야 될 돈인데 환율이 줄어버렸죠. 그러면 손해가 나겠죠. 네, 비용의 발생은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얼마 받아야 될 돈이 있죠? 7만 달러 받아야 될 돈이 있죠. 7만 달러에 대해서 얼마만큼 손해가 났어요? 40달러. 1달러당 40만큼 손해가 난 것이죠. 그쵸? 그쵸?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지죠.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겠네요. 그쵸?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얼마에 대해서? 7만 달러에 대해서 얼마만큼 손해가 났죠? 1달러당 40만큼 손해가 났죠. 받을 권리가 사라지겠죠. 그쵸?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해 주셔야죠. 그쵸? 외상 매출금 요거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결산 2번 문제입니다. 4월 1일 날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을 전액 보험료로 계상하였다. 다 비용 처리했다는 것이죠. 자, 타임라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 한번 그려보면은, 자,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어떻게 했어요? 다 비용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쵸? 다 비용 처리했어요. 1년치를 다 비용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쵸? 근데 요거는 올해 비용이 맞는데 요거는 올해 비용이 아니잖아요. 요 금액만큼을 취소를 시켜 주셔야 되겠네. 요거 한번 계산 좀 해볼까요? 요거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120만 원 전체 120만 원 중에 전체가 몇 개월치? 12개월치죠? 네, 12개월치 중에 요 금액만큼 취소를 시켜줘야 돼요. 3개월치만큼을 취소를 시켜 주셔야 되겠네. 요거 금액 계산하시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 30만 원이 되겠죠. 그쵸? 30만 원만큼은 올해 비용이 아니죠. 요거를 취소시켜 주셔야 되겠네. 자,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변이죠. 네, 보험료를 취소시켜 줍니다. 얼마만큼? 30만 원만큼 취소를 시켜 주죠. 그쵸? 그리고 요건 내년도 비용이잖아요. 그쵸? 먼저 지급을 했죠. 먼저 지급했으니까 선급 비용 가시면 되겠네. 선급 비용 해가지고 얼마? 3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정답은 요게 되겠네요.
3번 왼쪽 차면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결산 3번 문제입니다. 자, 1% 돈이 떼일 것 같아요. 이거 결산 자료 입력하셔가지고 대손삼각 버튼 누르셔서 반영해 주셔도 되겠죠. 자동 결산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4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4번 문제 돈이 저거 퇴직금이 나갈 걸로 예상하는 거죠.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아주는 건데 이거 퇴직급여 해가지고 요거 자동 결산 해주셔도 되겠죠. 결산 자료 입력해가지고 분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거 결산 자료 입력해서 풀어보셔도 되겠죠. 이거 법인세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천징수세액 얼마? 55만원. 법인세를 중간에 납부한 거 얼마? 500만원이죠. 저거 합치신 게 뭐예요?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납부한 세금을 빼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날짜를 일단 보기 전에 7월 4일자 계약했죠? 계약했을 때는 없네요. 그쵸? 계약이란 그 자체는 회계선거래가 아니잖아요. 네, 7월 31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면 네, 수출에 대해서 분계 처리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월 30일자로 가시면 8월 30일자 회수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수하지 않고 가지고 있죠. 12월 31일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이익, 환율에 대한 손실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일반 전표 입력해가지고 12월 30일자로 코딩을 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단어로서 280만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대변에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가 사라졌죠.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280만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죠. 거래처 등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비용 처리를 다 했죠. 자, 요걸 비용을 취소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왼쪽 차변에 성급 비용 30만원 코딩 해주시고, 오른쪽 대변에 보험료 30만원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원래 성급금 거래처 등록하잖아요. 네, 성급 비용도 원래 거래처 등록합니다. 근데 요거 시험에서는 채점 대상이 아니네요. 저는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정답 처리가 되겠고, 성급 비용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 안 하셔도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의 경우에는 자동 결산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내비두시고 결산 자료 입력할게요. 결산 자료 입력이 뭐죠? 분계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메뉴가 되겠죠.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장부를 마감을 할 것입니다. 우측 상단에 대손삼각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1%가 떼일 것 같아요. 외상 매출금 받을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반영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밑에 반영이 되겠죠. 네, 5번의 대손삼각 버튼 쪽에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기타의 대손삼각 쪽에 단기 대여금 대손 충당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 충당부채 설정해야죠. 네, 퇴직 충당 버튼 눌러주시고요. 퇴직금이 나갈 걸로 계산한 금액, 예상한 금액이죠. 네,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 500번대, 800번대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위쪽으로 가시면 500번대 퇴직급여 1200 쪽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밑으로 가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퇴직급여 1200 쪽에 1억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죠? 맨 밑으로 가시면 되겠죠. 선납세금 해가지고 먼저 납부한 세금이 얼마죠? 네, 555만원이 되겠죠. 원천징수세액 55만원, 중간예납세액 500만원 더해주시면 되겠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얼마? 645만원이 되겠죠. 법인세는 1200만원이 되겠죠. 그냥 꺼주시면 안되죠. 전표 추가 버튼 누르고 분계를 코딩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 자동 결산 분계 완료 해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0일자 날짜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분계가 코딩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대손충당금 분계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분계 처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분계 처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